예, 3교시 이제 제어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어자가 무엇인지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제어자는 클래스, 변수, 메서드, 선언부에 사용되어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키워드 자체를 제어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접근 제어자와 기타 제어자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제어자 같은 경우에는 여지껏 썼던 거죠. 지난 시간에서 사용했던 Public, Protected, Default, Private로 지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자에 대한 부분과 기타 제어자라는 부분으로 나누는데, 기타 제어자는 Static, Final, Abstract, Native 등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어자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썼던 거죠. 파이널도 상수의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차에 배우게 될 abstract에 대한 개념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어자들은 하나의 대상에 여러 제어자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접근 제어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private, public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접근 제어자는 하나만, 그리고 기타 제어자와 섞어서, 즉 기타 제어자와 접근 제어자들을 섞어서 하나 이상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어자 계속해서 가보면요, 스태틱 이미 사용을 해 보셨는데, 싱글턴 할 때요, 그때 사용했던 것처럼 클래스에 라는 뜻, 그리고 공통의 라는 뜻, 그리고 공유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메모리를 고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고, 그 의미를 해석을 하면 사용하는 위치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스태틱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런 뜻이죠. 클래스에 속해 있는, 공통의, 공유하는 뭐 이런 뜻을 갖는다라는 거. 즉 멤버 변수, 멤버 메서드의 정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메인 문장 같은 경우, 메인 함수 같은 경우에 public static void의 mai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메인도 이제 스태틱을 사용을 했고요. 스태틱 관계, 넌 스태틱 관계 두 가지 말씀드렸죠. 스태틱인 곳에서 넌 스태틱은 참조할 수 없다. 넌 스태틱에서 스태틱은 참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은 일단 멤버 변수에 지정을 하면요, 의미가 모든 인스턴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클래스 변수, 싱글턴 때 썼던 것처럼요. 그리고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드 될 때 이 스태틱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메서드에 만약에 스태틱을 붙인다, 그러면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도 호출이 가능한 메서드가 되겠죠. 스태틱 메서드. 그래서 우리 싱글턴 할 때 get instance라는 함수는 스태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객체 생성 안 하고도 바로 자신의 객체를 반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죠.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 내에서는 인스턴스 멤버들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아까 우리가 본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비교해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final. 많이 쓰는 걸 우선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마지막의, 변경될 수 없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final은 constant, 즉 상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C 언어에서는 const라고 사용을 했죠. 또는 define 문장을 사용하셨을 텐데, 상수는 자바에서는 final이 상수의 개념을 갖는다. 그리고 클래스, 메서드, 멤버 변수, 지역 변수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고요. 즉 선언하면 바로 초기 값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로 고정 상태가 되죠. 근데 예외가 있죠. 단 멤버 변수의 경우 생성자를 통해 초기화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싱글턴일 때도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싱글턴에서도 이렇게 파이널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만약에 코드를 작성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쪽에다가요, 멤버 변수를 서클에다가 하나 만드는데, 얘는 여기다가 퍼블릭으로 놔 보겠습니다. 프라이빗으로 놓을까요? 프라이빗에 뭐로 넣을까요? final int I value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지정을 할 텐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쵸? 자, 또는 public으로 놔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얘는 the blank final, 비어있는 final field 이제 초기화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I value는 I를 통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당시에 얘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쵸? 이렇게 해서 파이널 변수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파이널로 지정을 했을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지만, 보편적인 방법에서는 파이널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클래스는 파이널로 지정을 하면 변경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클래스가 됩니다. 즉 확장할 수 없는 클래스가 된다. 이 의미는 상속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클래스에 파이널을 붙인다라면요.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서 만약에 쉐입 클래스를요, 파이널 클래스로 지정을 하면요, 쉐입 클래스를 파이널로 지정을 하면 얘를 상속받는 서클은 쉐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상태, 오버라이딩도 안 되는 상태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조상이 된다. 조상이 될 수 없다. 이 뜻이죠. 그리고 메서드에 파이널을 붙이면 변경할 수 없는 메서드, 파이널로 지정된 메서드는 변경이 안 되니까 당연히 오버로딩이 불가능해지겠죠. 오버라이딩도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해서 쉐입에서 쉐입을 파이널에서 해제하고요. 대신 드로우를 파이널로 지정하는 순간, 드로우를 파이널로 지정을 하면요, 자, 오버라이딩 할 수 없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약간 실수를 했는데, 이거 오버로딩을 한 게 되고, 얘도 오버라이딩이 안 되죠. 안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public 서클 생성자, 기본 생성자가 아니고 오버로딩을 했을 때,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요, 파이널 변수는, 파이널로 지정한 멤버 변수는 생성자에 의해서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부분이 없다라면은 원래는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기를 오류가 나는데 보니까 뭐냐면, the blank final field, 비어있는 파이널 필드는 값을 iValue는 반드시 초기화돼야 된다,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멤버로 지정한 것은 생성자에서 초기 값을 지정해 줘라. 자, 그리고 부모의 파이널 변수를, 파이널 메소드를 만들면은 상속받은 쪽에서는 해당되는 메소드를 더 이상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 즉 재정의가 불가능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하고 지역 변수
앞에도 파이널이 붙이면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상수의 의미가 된다. 예. 대표적인 파이널 클래스로는요, 스트링 클래스하고 매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트링이 왜 변경이 안 돼? 라고 말을 하겠지만, 스트링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객체 S가 만약에 존재한다라면, 이거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 클래스의 모양은 오버라이딩 시키거나 그런 게 전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뒤에 나올 얘기인데 변경 불가능한 문자열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스트링도 파이널 클래스입니다. 바뀌지 않는.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스트링 클래스로 변수를 만들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변경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스트링 타입의 S는 여기다 만들지 말까요? 멤버로 만들까요? S를 만들고 초기화할 때 S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고 다시 S에다가 이렇게 값이 바뀌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이런 뜻이 아니라요. 사실상 이것은 메모리가 변경이 일어나요. 그래서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값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메모리 공간에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고 거기다가 둘리라는 글씨를 집어넣고 S는 길동이 적혀있는 곳이 아닌 둘리가 적혀있는 곳을 참조를 하게 돼요. 이거 자세한 얘기는 변경 불가능한 문자열에 대한 이라는 것은 추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언제 쓸 거냐면 자바의 내장 클래스에 대한 설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썼던 거죠. 접근 제어자라는 부분. 멤버 또는 클래스에 지정을 해서 외부에서 해당되는 멤버에 접근을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 놓기를 접근 제어자가 사용될 수 있는 곳은 퍼블릭 클래스, 멤버 변수, 메서드, 생성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private, default, protected, public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폴트는 접근 지정자를 안 썼을 때의 디폴트가 되는 것이지 디폴트라는 키워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이런 뜻이 되겠죠. 즉 여기서 퍼블릭이 아니고 디폴트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디폴트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쓰는 것이죠. 그때서 사용되는 예약 키워드이기 때문에 디폴트 매개 변수는 디폴트 멤버 변수는 이런 식으로 해요. 생략을 하는 경우를 디폴트 접근 제어자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프로텍티드와 퍼블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얘기 나올 게 이거죠. 그래서 그림으로들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은 같은 클래스에서는 모두 다 볼 수 있죠.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프라이빗은 못 봐요. 자신 것만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 처리할 수 있고요. 상속 관계에서 자식 클래스에서는 퍼블릭과 프로텍티드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도 못 들어오죠. 프라이빗도 못 들어오고요. 그리고 전체에서 다 공유되는 것은 퍼블릭만 전체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계속 쓸 거기 때문에 혼돈하시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자의 조합. 즉 하나의 제어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제어자가 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private method에서는
파이널 제어자의 같은 사용, 동시 사용이 불가능하다. 자, 이론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할 겁니다. 프라이빗이면 자식적으로도 보여지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파이널을 하면은 자식으로 상속을 했을 때 재정의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 접근 제어자가 프라이빗인 경우에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가 없다는 얘기 됩니다. 즉, 두 제어자 중 하나만 사용해도 각각의 의미가 충분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라이빗하고 파이널을 같이 쓰는 경우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 제어자의 조합은 앱스트랙트 제어자의 사용법을 학습하고 난 뒤에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즉, 우리가 공부해야 될 추상 클래스, 그리고 추상 메서드,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공부가 다음 주차에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하고 나면은 추가 제어자의 조합이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이것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쭉 읽어 나가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그것이 힘든 것이지 다른 것은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는 항상 어떠한 스토리가 존재한다라는 조건 하에, 관리를 해 가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어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뭐 어쨌든 8회차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대략적으로 지금 중간고사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9, 10, 11, 12, 13, 14, 약 6주 정도 남았네요. 6주 정도 남은 기간 내에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자바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는 설명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차에 추상 클래스에 대한 얘기 하면서 아마 가능하다라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게 될 거예요. 두 가지는 어렵지 않아요. 개념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게 많을 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언어도 일종의 스토리가 있다. 이야기가 줄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줄거리를 잘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즉 라인 바이 라인 한 줄 한 줄 코드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그건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뒤에는 개념과 구조를 설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코드가 잘 보이고 프로그램을 짜시는 것도 습관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어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차에 대한 복습 및 예습 문제를 좀 드려야겠죠. 이미 복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패키지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클래스를,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패키지를 만드는데, 일단은 디폴트 패키지, 그리고 쉐입 패키지, 아까 했던 거죠. 디폴트 패키지는 안에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패키지 내에 클래스는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 하나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메인 함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함수 안에는 각 도형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인스턴스 함수를,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역할만 하면 될 거고요. 자, 쉐입 패키지 내에 클래스를 구성을 하는데, 이제 먼저 멤버로서 프로텍티드 타입의 면적 값을 저장할 iSize 멤버 변수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마다. 자, 쉐입 조상 클래스고요. 렉트와 서클은 자성 클래스입니다. 부모가 getSize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메소드로 사용을 할 거고요. set value 메소드도 구현을 할 겁니다. 선언을 할 거예요. 부모에서. 여기에는 그냥 내용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뒤에서 abstract를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오버라이딩을 하기 위한 용도로 두 가지 메소드를 만들고요. rect 클래스는 getSize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고요. 즉 이 안에서 rect가 정사각형이라는 가정하에 iSize 면적을 계산할 값을 저장할 것 하나 여기서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을 전제로 한 변의 길이를 저장을 할 겁니다. 이러려면 private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set value 함수를 오버라이딩 세트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set value는 세트 함수를 말해요. 혼돈의 여지가 있으니까 수정을 할까요? 자, 여기서 얘는 set value 밑에 것도 set value 라고 해서 set value 함수를 오버라이딩 할 겁니다. 즉 이 rect 클래스의 한 변의 길이를 저장하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요. private를 할 겁니다. set value 하면 그 변수의 값을 세팅을 할 것이고 getSize 하면 그 값을 해서 변에 곱하기 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circle도 동일하죠. 그래서 getSize 오버라이딩 할 거고요. 원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3.14252 값을 저장할 파이널 변수, 상수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 변수를 하나 만들고 초기화 시켜 놓고요. 그리고 반지름 값을 저장할 private 변수를 선언하고 set value 함수를 오버라이딩 해서 이 set value에서는 반지름의 값을 세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getSize로 원의 면적을 계산하시고요. 그래서 각 자손 클래스는 setter 함수를 통해 한 변의 길이 또는 반지름 값을 설정한다. 그래서 각 자손 클래스는 getSize 메소드를 호출하여 면적을 계산한 후에 getSize에서 출력까지 보여주는 결과를 출력해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메인 클래스에서 rect와 circle 객체 만든 다음에 각각의 set value 그리고 getSize를 호출해서 동작을 시키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것까지가 과제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코드가 어떻게 보면 패키지 구성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접근 지정자를 각각 다 지정을 하셔야겠죠. 접근 지정자 실습을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코드입니다.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이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아마 다음 주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막 어떤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만든다 그런 거 없이 나머지 시간도 구성이 될 겁니다. 다만 개념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어려워서 코드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땐 개념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가급적이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기 전에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암기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해를 하고 코드를 하면 좋죠. 근데 이 또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암기예요. 제가 자주 여러 번 머릿속에 외워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엔 이런 코드를 쓰는 거야 라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과제 제출 방식 동일하고요. 제출 기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제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출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셔서 제출을 하시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제 풀이한 내용을 보시고 과제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제 코드를, 제 풀이를 보고 작업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본인 것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코드가 돼서 머릿속에서 있고 손끝에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추상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